자, 4번 문제에서 조금 착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주머니 안에 흰 공이 3개가 들어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가 있을 때 내가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나타날 수 있는 공의 종류의 가지수는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 나오니까 2가지밖에 안 되지.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주어진 녀석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5개 중에서 흰 공 똑같은 녀석을 서로 다른 녀석으로 봐서 5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가 흰 공을 꺼낼 확률이 돼버리는 거야. 개수가 똑같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말 그대로 1과 2라고 하는 녀석을 서로 다른 경우로 보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확률로 접근하자. 오케이? 자,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1이라고 하는 2개의 공 중에 하나는 옆에 별표가 하나 붙어 있고 2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는 옆에 별표가 붙어 있는 공이라고 얘기를 할게. 우리 3개의 흰 공과 2개의 검은 공이 들어가 있는 녀석에서 내가 공 하나를 꺼낼 때 흰 공 나오거나 검은 공 나온다. 그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2가지 종류의 공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확률의 문제에서는 서로 같은 녀석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서로 같은 녀석들을 서로 다른 녀석으로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 3개하고 숫자 2개를 골라내는 방법은 A, B, C라고 하는 3개의 문자는 모두 다 꺼낼 거고 그 다음에 2와 3이라고 하는 수 2개를 꺼내주게 될 건데 먼저 첫 번째 문자를 문자 자리에 나열하는 방법은 3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돼버려. 그리고 숫자를 2와 3을 꺼내서 숫자 자리에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을 할 건데 먼저 2와 3을 꺼내는 방법은 이렇게 2와 3을 꺼내거나 이렇게 2와 3을 꺼내는 2가지에 그리고 2와 3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 2가지가 될 거야. 거기에다가 자, 문자 2개를 골라서 문자 자리에 채워줄게. 그럼 우리는 문자 2개의 자리를 채워주는 방법은 3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고르고 2개를 골라서 주어진 녀석 자리에 채워주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1, 2, 3이라고 하는 3개의 수를 꺼내야 되거든. 1, 2, 3이라고 하는 3개의 수를 꺼내는 방법은 먼저 1, 2개 중에서 자, 1, 2, 3을 꺼내는 방법은 1,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고 2,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고 3, 1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자. 그럼 우리는 1, 2, 3이라고 하는 3가지 종류의 수카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만들어진 수카드라고 하는 녀석을 3개의 자리에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그럼 앞에서 우리가 구하던 경우의 수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률을 구할 때의 경우의 수는 똑같은 녀석들을 모두 다 서로 다른 녀석으로 바라봐 주자. 자, 그러면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느냐? 일단 저 8개 중에서 우리가 5개라고 하는 녀석을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5개를 골라 주어진 녀석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8개 중에서 5개를 골라 그 5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이 경우는
1과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른 경우 2와 2라는 녀석이 서로 다른 경우로 봐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은 8P5라고 잡아도 되나? 그치?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8 곱하기 7, 6, 5, 4까지의 곱에다가 주어진 녀석 24 플러스 66에 36, 36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4, 6에 24, 4, 32, 144. 그러면 8, 7, 6, 5, 4에서 얘네들을 더하면 168. 먼저 4로 나누어 주면 42. 그 다음에 7, 6에 42. 그래서 얘는 4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게 돼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4번에다가는 메모 하나를 할게.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을 모두 다른 것으로 본다. 자,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구한다 라고 메모 하나 부탁드릴게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 안에서 무언가를 골라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걔네들을 모두 다른 녀석으로 보고 접근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줍시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은 1, 2, 3을 고르는 방법.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4번은 저렇게 마무리합시다. 짠. 다음에 7번.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자, 각각의 공에 숫자 1 또는 2가 하나씩 적혀 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8개의 공에는 1 아니면 2만 적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1이 적혀 있는 게 몇 개인지 모르겠고 2가 적혀 있는 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사건을 A. 자, A라는 사건을 얘기할 건데 A라는 사건이 얘기를 할 건데 세 공의 곱이 4의 배수.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적혀 있는 수는 1 아니면 2거든. 그런데 내가 3개의 공을 골랐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2를 적어도 2개 골라내는 사건이 바로 A가 돼버리는 거죠. 3개 중에서 2가 적혀 있는 걸 2개 고르거나 3개 중에서 2가 적혀 있는 걸 3개 고르는 사건을 A라고 얘기합시다. 다음 두 번째, 꺼낸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 중 1이 적혀 있는 공이
적어도 한 개인 사건을 B라고 하자. 자, B라고 하는 사건은 세 공중 적어도 한 개가 1인 사건을 B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녀석의 표현을 1이라고 하는 공과 2라고 하는 공의 개수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P, A 교집합 B 2라는 공을 적어도 2개는 꺼내고 1이라는 공을 적어도 1개를 꺼내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래요? 7분의 3이랍니다. 그럼 얘는 공을 어떻게 꺼내라는 거야? 우리는 3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그 중에 2라고 적힌 녀석은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고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 있는 건 적어도 1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사건은 8개 중 2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 있는 게 2개,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 있는 게 1개, 요렇게 3개를 뽑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이 8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 안에서 1이라고 하는 녀석이 1개 들어가 있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1개 뽑고 2라고 하는 녀석을 2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 있는 공의 개수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개 중에서 1은 n개 있다고 합시다. 2는 8-n개. 자, 그럼 우리는 8개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낼 건데 그 중에 n개 중에서 1개 꺼내고 그 다음 8-n개 중에서 2개 꺼내는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게 얼마라는 거야? 7분의 3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8C3분의 얘를 이렇게 바꿀까? 일단 한 번만 더 쓰자면. 자, 8C3분의 NC1은 N이고요. 그 다음 8-NC2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8-N 곱하기 7-N. 그럼 주어진 녀석에서 3 곱하기 8, 7, 6에 3, 2, 1이라고 하는 녀석은 7n 곱하기 2분의 짜잔 8-n 7-n이라고 하는 n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 우리 7하고 7 날려주고 2하고 2 날려주고 3하고 3 날려주면 오른쪽 같은 경우 전개하게 되면 n의 세제곱 마이너스 15n 제곱 플러스 56n에 68, 48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돼버립니다.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런데 2개는 양수고 2개는 음수가 돼버리니까 n이라고 하는 녀석 n은 어차피 음수가 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녀석을 1부터 대입해서 하나씩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면 얘는 n-4일 때 0이 돼버릴 거고요. n의 제곱 마이너스 11n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n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있는 공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은 모두 4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이 4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 안에서 1이 4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 안에서 우리는 P, B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야. B라는 사건은 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1이다. 그 얘기는 우리는 전체 사건에서 1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 개도 없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죠. 1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 개도 나오지 않는 확률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8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낼 건데 2라고 하는 녀석, 1이 4개가 있으니까 2라고 하는 녀석 4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는 확률을 뺄 거고 1, 마이너스 8, 7, 6 분모에 3이 1 들어가는 건 다 같이 똑같을 거니까 주어진 녀석 3, 2, 6, 4, 2, 8 그러면 14분의 13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 될 거고 P 더하기 Q라고 하는 녀석은 27이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은 8개 중에서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있는 공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라는 걸 묻는 부분의 문제가 될 거고 얘는 요 A, B라고 하는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A 교집합 B가 나타내는 게 어떤 사건이냐라는 걸 찾아내는 부분들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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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자, 8번. 어느 고등학교 동아리에 1학년이 4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2명이 있어. 이 9명의 학생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3학년 학생 사이에 있는 1학년이 X명, 2학년이 Y명일 때 XY라고 하는 녀석이 9보다 작을 확률을 찾아달래. 그럼 우리는 XY라고 하는 녀석이 8, 7, 6, 5, 4, 3, 2, 1, 0까지. 그치? 3학년 사이에 3학년이 서로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도 0명, 0명이 있으니까 0이라고 하는 녀석은 9보다 작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걸 만족시킨대. 그럼 0부터 8까지 봐야 되는 경우니까 XY가 9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찬가지로 반대 사건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고. 그래야 여 사건을 찾던 아니면 앞에서 원 모양으로 1부터 7까지의 공을 나열하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자, 1학년 4명 중에 X명이 3학년 사이에 끼워져 있어야 되는 거고 2학년 3명 중에 Y명이 3학년 사이에 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럼 우리가 주어진 녀석에서 XY라고 하는 녀석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학년 4명이 모두 사이에 끼워져 있고 2학년 3명이 모두 사이에 끼워져 있는 12라고 하는 녀석이 XY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돼버려. 그리고 얘를 2학년을 1명을 줄이게 되면 2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Y가 2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1학년이 X명이 4명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해. 자, X, Y가 이번에는 1학년 4명 중에서 3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2학년 3명이 그 사이에 끼워져 있으면 되기 때문에 XY라고 하는 녀석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XY가 12가 되거나 XY가 3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XY가 12가 된다는 얘기는 1학년, 2학년 모두 3학년 사이에 끼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3학년을 양 끝에 배열하고 나머지 7명, 1, 2학년 7명을 중간에다 나열을 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모든 학생이 3학년과 3학년 사이에 놓여 있는 것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Y라고 하는 녀석이 9가 되어야 돼. 그럼 이때는 1학년 3명, 2학년 3명이 3학년 사이에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3학년과 3학년 사이에 6명의 1, 2학년이 순서대로 서 있어야 되고 이때 우리는 4명 중에서 3명의 1학년을 고르고 2학년은 모두 다 고른 다음 주어진 인원수를 나열하자고. 그리고 나서 3학년을 저 6명의 양 끝에 자리를 잡도록 채워주고 남은 1학년 1명을 3학년의 왼쪽 또는 3학년의 오른쪽에다가 자리를 채워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전체 확률에서 즉 9명을 나열하는 확률 중에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빼버리게 되면 XY가 9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4, 5, 6, 7, 8, 9 팩토리얼 분의 얘는 2 곱하기 7팩 플러스 요 녀석 봅시다. 4 그 다음에 16 곱하기 6팩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분자 분모에서 우리 1부터 6까지의 곱을 먼저 빼줄게요. 9, 8, 7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를 뺐으니까 14, 16이 돼버리니까 9, 8, 7에 32로 나누면 4, 15, 3으로 나누면 3, 5가 돼버리니까 얘는 84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이 XY가 9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돼버릴 거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1에서 84분의 5라는 녀석을 빼면 되니까 84분의 79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에 해당하는 부분,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적어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되거든. XY가 9보다 작다라고 해서 XY가 9보다 작은 경우들을 다 찾아봐야지가 아니라 XY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인접한 두 공 사이의 합이 10 이하가 된다. 그럼 인접한 두 공의 합이 10보다 큰 경우는 뭐가 있는가? 제약 조건을 가지고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느냐 아니면 전체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걸 빼느냐 이런 부분들 생각하는 게 조금 까다롭거나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요? 제일고는 학교에서 프린트 안 주냐? 마지막에 우르르 던져주려나?
운유는 아예 그런 거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지? 운양도 안 좋냐? 너네도 또 몰아서 주려나? 아씨, 그럼 몰아서 주기 전에 이것저것 할 게 많네. 오씨, 원래 장기고는 학교 프린트로 수업을 하는데 지금 1학년 애들은 학교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학교 프린트 안 준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험 보기 2주 전에 프린트를 준다 그랬다는 거야. 와씨, 그때 몰리면 어떡하지? 슬프다. 레벨 3 갑시다. 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2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3번 실시한다. 다시 넣는 시행. 그래,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자,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차례로 A1, A2, A3라고 하자. 차례로 A1, A2, A3. 차례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써줄게요, 여기서는. 자, 1번. 집합 A는 X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작자는 X제곱 마이너스 A1, A2, A3, X 플러스 3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집합 X의 A에다가 모아놨어요. 그쵸? 헐. 다음 두 번째 B. B는 8의 양의 약수야. 그래서 1, 2, 4, 8이래. 헐.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찾아달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 가운데 하나가 1, 2, 4, 8이라고 하는 4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 자, 다시 우리가 1부터 12까지 적혀 있는 주머니 안에서 차례대로 꺼낸 녀석을 A1, A2, A3라고 잡았을 때 A1, A2, A3를 가지고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쵸? 왜냐?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은 A1, A2, A3의 곱이거든.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안 된다? 공집합이 된다를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더 대책이 안 서. 그치? 주어진 녀석이 1, 2, 4, 8이라고 하는 녀석이 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해가 될 수 있는 건 우리는 A1, A2, A3가 1부터 12까지 가능하다 그랬지 X가 1부터 12까지 가능한 건 아닌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좋아! 그럼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집합 A의 원소일 때 A1, A2, A3라고 하는 순서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A1, A2, A3라고 하는 녀석은 1부터 12까지의 곱이거든. 그럼 주어진 방정식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해로 가지면 x에다 1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A1, A2, A3라고 하는 녀석이 1, 32가 돼버리니까 33.
먼저 1부터 12까지의 12개의 수 중에서 내가 차례대로 3개를 골라 그 곱이 33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3개의 수가 될 수 있는 조합 먼저 생각해 보자. 33, 3 곱하기 11이거든. 그러면 11과 3과 1이라고 하는 3개의 조합을 먼저 만들어 보자. 또 다른 조합이 있을까? 1부터 12까지의 12개의 수 중에서 3개의 수를 중복해서 골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골라서 12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저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순서상의 개수는 11과 3과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차례대로 A1, A2, A3에 대응되는 경우니까 3 팩토리얼 가지가 되면서 6개가 된다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원소일 때 A1, A2, A3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2라는 녀석이 A의 원소가 돼버린다는 얘기는 4 마이너스 얘를 우리 그냥 K라고 놓을게. KX 플러스 32가 0이 돼버리니까 K 곱하기 2죠. 이 K라고 하는 녀석이 36이 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순서상은 A1, A2, A3의 곱이 18이 되도록 하는 거 찾을 거야. 그럼 얘는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버려.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9부터 가능하겠다. 9. 그 다음 3. 3을 왜 줘? 2, 1이라고 하는 조합.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6, 3, 1이라고 하는 조합.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3, 3, 2라고 하는 조합.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2가 되겠지만 나머지가 2보다 큰 수가 나타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요 3개의 수가 곱해져서 18이 되도록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3개의 수가 차례대로 A1, A2, A3와 짝짓거나 서로 같은 2개의 수와 다른 하나가 A1, A2, A3와 짝짓는 경우의 수가 생길 거야.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플러스 3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2개가 똑같아요. 6 더하기 6 더하기 3이 되면서 모두 15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게 돼버려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4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원소가 될 때 4라는 녀석이 A의 원소가 될 때 얘는 4 곱하기고 16에다가 32를 더한 부분들이니까 4의 A1, A2, A3라고 하는 녀석이 48이 되면서 A1, A2, A3라고 하는 녀석이 12가 될 거야.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녀석이 될 거야. 12까지의 수 중에서 곱해서 12가 되도록 하는 세 수를 골라내는 조합을 만들면 12, 1, 1 가장 큰 수 12까지 쓸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큰 수 뭘까? 6, 2, 1을 쓸 수 있죠. 그 다음
4, 3, 1을 쓸 수 있죠. 그 다음 3, 2, 2를 쓸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순서대로 A1, A2, A3에 짝지어지는 방법의 수는 3가지. 얘가 순서대로 A1, A2, A3에 짝지어지는 방법은 6가지. 얘도 6가지. 얘는 3가지가 돼버리니까 모두 18가지의 방법이 돼버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이번에는 8이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원소가 될 거야. 그러면 8에 A1, A2, A3는 64에다가 32를 더하니까 96이 돼버릴 거고, 이때 A1 곱하기 A2 곱하기 A3라고 하는 녀석은 어라? 얘하고 얘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1, A2, A3가 12가 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집합 A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4하고 8이라고 하는 녀석 2개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주어진 2차 방정식이 4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려면 요 3개의 수의 곱이 12가 되는 거고, 8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진 방정식에 해가 되려면 세 수의 곱이 1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 세 수의 곱이 12가 되면 주어진 방정식은 4하고 8이라고 하는 녀석을 2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게 돼버리는 거죠. 선생님 1하고 2는 상관없나요? 상관없지. 어차피 1 말고 다른 근이 들어가 있고 2 말고 다른 수가 들어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8도 주어진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되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건 안 해도 되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지 않으려면 A1, A2, A3의 곱은 33이거나 A1, A2, A3의 곱은 18이거나 A1, A2, A3의 곱은 12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에서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다시 넣는 시행을 3번 실시했고 적혀 있는 녀석을 차례대로 A1, A2, A3와 대응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12가지, 두 번째 12가지, 세 번째 12가지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거 6가지, 얘를 만족시키는 거 15가지,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거 18가지를 더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얘는 33, 39, 13, 4. 그러면 144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4, 4, 16, 576분의 13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 돼버린다.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경우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넣는 시행 혹은 차례대로 라고 하는 순서 혹은 내가 골라낼 수 있는 걸 중복해서 다시 골라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표현들 같은 경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넣는다라고 하는 건 꺼낸 녀석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럼 대부분의 문제들은 너네들한테 다시 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차례대로 내가 만들어낸 조합을 순서를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할 필요가 없느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오우씨 2번과 3번이 조금 시간이 애매하기는 한디. 자, 그러면 저기 대표 기출 문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정리해 주시고. 자, 대표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된다.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된다.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잡자고. A, B, C, D. A, B, C, D에서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된다. 그럼 우리는 4자리 문자열을 만들 거거든? 4자리 문자열을 만들 거거든? 그러면 이 4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 A로 채워주고 그 다음 나머지 3개의 자리에 B, C, D라고 하는 3개 중에 하나씩 골라 채워주자.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복 순열에서 개수라고 하는 녀석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다음 두 번째는 한 개의 B만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찾아달래. 한 개의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된. 그러면 이 경우에는 4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 B를 집어넣자. 여기서 문제되네? 333을 곱하면 안 되죠.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B가 한 개만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B가 한 개 이상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이렇게 얘기를 할게.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경우.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경우는 B를 제외한 C, D 중에서 골라서 나머지 자리를 채워주고 다음 B가 한 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A가 한 개, B가 한 개 포함되는 경우. A가 한 개, B가 한 개 포함되는 경우. A가 한 개, B가 한 개 포함되는 경우는 A, B라고 하는 녀석을 4개의 자리 중에 2개를 골라 나열하고 나머지 2개의 자리는 C하고 C로 채워주자. 그럼 얘는 A가 한 개만 포함되고 얘도 B가 한 개만 포함되고 얘가 A와 B라고 하는 녀석이 각각 한 개씩만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돼버리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찾아내는 경우의 수는 잠깐만 한 개만 포함되거나 B가 한 개만 포함된다. A가 한 개만 포함된다. B가 한 개만 포함된다. 그럼 A가 한 개만 포함된다. 그럼 B가 몇 개여도 상관없다. 아이씨. 쏘리. 말귀를 못 읽네. 3이 될 거고 3이 될 거고. 그럼 이 중에 A가 한 개, B가 한 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3의 세제곱 4 곱하기 3의 세제곱 그 다음 풀 마이너스
4 곱하기 12가 돼버릴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4, 4, 4, 4. 그래서 256, 4를 일단 하나씩 싹 다 지워주고 그럼 64분의 54에서 12를 뺐으니까 42.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32분의 21. 한 개만 포함되고, 한 개만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조금 잡을 수 있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문제는 너무 오래 공부하지 마. 한 4시간, 한 3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말의 의미라고 하는 녀석이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생겨. 야, 4시간씩 해, 씨. 오케이? 자, 레벨 3에 있는 2번하고 3번은 조금 2번은 쓸 게 많고 3번은 조금 보여줄 게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거고 조건부 확률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들 정리한 걸 일단 좀 풀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알았지? 자, 설명한 문제들 가능한 한 최대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해 안 되는 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따로 시간 내서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막혀 있는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올해는 6월달, 7월달까지는 어떤 녀석이 됐든지 간에 공부해야 돼. 오케이?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하지 말고 나중에 열심히 할 거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좀만 더 해.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